부산시의회는 부산시가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소폭 삭감해 수정 의결했습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 관련 예산은 증액됐지만 세븐브릿지 사업 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 부산의 1월 출생아 수가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북구 구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이 올해 확대됩니다. 기존 상해 치료비와 장례비, 어린이 교통사고에 더해 올해부터는 어린이 자전거 사고도 보장받게 됩니다. 부산의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 물량도 적은데 매매 거래도 실종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산시의회는 부산시가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소폭 삭감해 수정 의결했습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 관련 예산은 증액됐지만 세븐브릿지 사업 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의회는 부산시가 제출한 1회 추경 예산안 중 세출 부분 일부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트루드 세븐브릿지 인 부산 사업 2억 원과 부산 모카 플랫폼 8천만 원, 명지 철새 탐조대 개축 사업 4천만 원, 삼락 생태공원 물놀이장 운영 5천만 원 등입니다. 대신 매체를 활용한 글로벌 허브 도시 홍보 예산은 3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부산시 첫 추경 예산안은 당초 기정 예산보다 2.2% 증가한 총 17조 442억 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민생 회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21대 국회 처리가 무산된 뒤 22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진척이 없는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과 산업은행 본점 이전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제1야당 이재명 대표는 부산 시민들의 최대 염원인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과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한다. 또 10명의 의원들이 나서 5분 자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전원석 의원은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기지창 부지 인근의 환경 유해 시설이 이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부산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기지창 공사의 부지가 편입되어 영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자 삼정환경의 잔여 부지와 일부 주변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기존에 영업하던 부지 바로 옆으로 이전해 주식회사 삼정환경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조상진 의원은 빈집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AI와 매칭을 통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I가 빈집의 위치와 조건, 수요자의 목적을 분석해 교통 좋은 곳은 창업 공간, 주거 지역은 임대주택, 역세권은 공유 오피스 등으로 맞춤형 활용 방향을 제시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 북항 2단계 항만 재개발 경부선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과 부산에서 울산 태화강까지 연결된 광역전철 동해선의 배차 간격 단축 건의 등 기준을 완화한 적용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328회 임시회는 4월 21일부터 열립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올해 1월 출생아 수가 역대 1월 중 최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의 출생아 수도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올해 1월 전국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1월 기준 10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겁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인구 동향에서 전국 출생아 수는 지난해 1월 2만 1,461명에서 올해 1월 2만 3,947명으로 2,500여 명 늘었습니다. 부산은 서울과 인천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1월 부산의 출생아 수는 지난해 1월보다 11% 늘어난 1,263명을 기록해 지난 9월부터 5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출산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는 지난 1월 2만 153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0.7% 증가했습니다. 전국의 1월 사망자 수는 39,473명으로 지난해 1월보다 21.9%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부산에서는 26.8% 증가한 3,027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한편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전국적으로 1월 인구는 15,526명, 부산은 1,764명 자연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은 인구 고령화와 1월 한파 폭설 등이 겹치면서 고령층 사망자가 급증한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북구는 국민안전보험을 통해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치료비 또는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어린이 사고 보장을 더욱 확대했는데요. 어린이 자전거 사고 보장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북구 국민안전보험은 상해 사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화재나 전기 사고, 추락, 익수 사고 등 재난 또는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상해 사고의 경우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500만 원의 장례비가 지원됩니다. 개인 실손보험이 있는 경우 장례비는 중복 지급되지만 치료비는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가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부상치료비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데 더해 올해부터는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에서 치료받는 경우 최대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저희 상해 의료비는 원래 교통사고 같은 건 해당이 안 되는데 그 외에 어린이들은 교통사고에 좀 취약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그리고 자전거 사고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항목을 확대하였습니다. 북구는 2023년부터 상해 사고에 대해 보장을 확대해 오면서 올해는 모두 4개 항목을 보장합니다. 그 외 대중교통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등 부산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는 항목을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큰 상해나 큰 사고가 일어났을 때 한번 문의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북구민이시라면 자잘한 사고, 상해 길 가다 넘어지거나 다쳤을 때는 국민안전보험으로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다치지 않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다치시게 된다면 이런 혜택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구 국민안전보험은 북구에 주민등록된 주민은 자동 가입되고 보험금 청구는 QR코드 등을 이용해 사고 발생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지난해 지급된 보험금은 822건 2억 1천만 원으로 북구에서 지불한 보험료 1억 5천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됐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은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만 세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 대출 규제는 완화됐지만 매매 거래는 줄었고 덩달아 매매가도 하락하며 전세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김석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부산의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9천여 가구. 만 가구 아래로 떨어진 건 16년 만입니다. 매매 거래량도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부산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1,751건으로 전달보다 25% 감소했습니다. 거래량 감소는 분양 아파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부산의 미분양 세대는 4,500여 세대로 전달보다 4%가량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준공 후 미분양 세대는 2,200여 세대로 전달보다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구 송도 해수욕장변에 있는 이 대단지 아파트는 준공 후 200세대를 일반 분양으로 내놨는데 지난 1월 한 세대 분양에 그쳤습니다. 입주 물량의 거래량도 줄자 매매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지난달 부산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달에 비해 0.22%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전세가는 0.13%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입주 물량이 1만여 세대 정도로 이제 입주를 예정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내년과
9년도에도 12,000여 세대 정도의 이제 입주가 이제 지속이 되기 때문에 적정 물량이 18,000여 세대에 비해서는 물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체 입주 물량의 70% 정도가 상반기에 이제 입주를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전체적으로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전세 가격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간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도 하락 조짐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제곱미터당 650만 원에서 올해 1월 670만 원까지 올랐다가 지난달 669만 원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지역 부동산 경기가 침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소비심리지수는 2개월 연속 상승해 봄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전문가를 통해 좀 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영래 부동산 서베이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보도에서 보면 부산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무척 침체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네, 현재 부산의 아파트 가격이 3년째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도에 이제 팬데믹 때문에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까지 내렸었던 부분이 이제 2022년도에 다시 이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그 이전에 올랐던 집값이 현재까지도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렸던 부분과 더불어서 또 부산 지역 내에서는 2023년과 2024년도에 이제 또 지역 내 입주 물량이 2만 5천여 세대씩 이제 공급이 되다 보니까 또 지역 내 공급 과잉하고 맞물리면서 이제 가격 하락세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주택 수요자들이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이유도 이것과 좀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네, 당시에 이제 집값이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다주택자들을 이제 규제를 하는 대책들을 계속 내놨었는데요. 이때 나왔었던 규제들이 취득세라든지 보유세, 양도세에 대한 이제 중과가 이제 적용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다주택자들은 주택 수를 이제 여러 채 보유하는 것들을 이제 기피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1세대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1주택을 이제 선호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가격 상승세가 이제 높은 이제 또 고가 아파트 그리고 이제 또 입지가 좋은 아파트를 이제 중심으로 이제 쏠리는 이제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장기화가 되면서 현재와 같이 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뚜렷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또 최근에 보도되고 있는 부동산 소식들을 보면요. 부산과 서울의 양극화 현상이 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해소할 방법이 없을까요? 네, 현재도 보면은 부산과 서울의 양극화가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도 보면은 서울 이제 서초구 반포에 있는 이제 레미안 원밸리라고 하는 아파트가 전용 84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34평형 아파트가 최근에 70억 원에 이제 거래가 됐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비싼 이제 동일 면적대 아파트가 한 15억 정도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던 것이 이제는 4배, 5배 정도까지 이제 차이가 나고 있을 정도로 가격 차이가 이제 많이 벌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쏠림을 막을 수 있는 이 중과세 제도를 이제 좀 완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취득세에 대해서 3주택 이상부터는 취득세가 8% 그리고 4주택 이상 일 경우에는 12%의 취득세가 중과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일반 과세로 이제 바꿔야지만 지금 이제 뭐 서울이라든지 이제 또 똘똘한 한 채 선호를 이제 피해서 또 이제 그동안 가격이 안 올랐었던 여러 주택을 마련을 하는 형태로 이제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부동산 관련 지표들을 보면 봄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부산의 부동산 시장은 언제쯤 침체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정상적으로라면은 이제 올 봄부터 해서
이제 좀 시장이 회복을 하는 모습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지난해 이제 12월 달에 이제 계엄 정국에 돌입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한 7, 8개월 정도는 이제 더 연기가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2월 이후부터는 부산 지역 내 소비 자체도 이제 뚜렷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락폭을 줄이고 있는 집값도 다시 이제 하락폭이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올 하반기 정도가 되어야지만 이제 집값은 점차 이제 바닥을 찍고 회복을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올해보다는 내년에 상승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다면 끝으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나 또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려는 이 주택 수요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좀 얘기 부탁드립니다. 네, 투자자들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한 2년 정도에서 3년 정도를 이제 보고 투자를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이제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거주 기간이 이제 한 6년에서 7년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 시장이 아닌 장기적인 이제 시장을 보고 내 집 마련을 이제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현재 이제 부산의 집값은 3년째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가격이 낮아져 있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기준금리도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또 내년이 되면은 부산의 또 공급도 더욱 줄어들기 때문에 전세 가격 상승세가 이제 더 가파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7월 이후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요번 상반기 내에 내 집 마련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김문관 부산시 선관위원장과 위원들이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연산 제2동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사전투표 최종 모의시험과 설비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또 수영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사전 우편 투표함 보관 장소 보안과 CCTV 녹화 상태 등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2월 강원도 일원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 동계체육대회에서 부산 선수단은 6개 종목에 총 250명이 참가해 총 47개의 메달을 획득해 종합 점수 491점으로 18년 연속 종합 5위, 6대 광역시 중 종합 순위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부산시 체육회는 지난 26일 선수단 해단식을 갖고 5관왕을 달성한 전준상 선수를 최우수 MVP로 선정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지도자와 선수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26일 미래항공협력지구 조성을 위한 지산 학연 36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는 업무 협약과 함께 정기협의체를 출범하고 세계적 항공 수요 급증에 따라 지역 내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해 세계적 공급망에서 주도적 위치를 선점할 계획입니다. 미래항공협력지구는 김해공항 서측 제2에코델타시티 구역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강서구의 연구개발특구를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착공을 위한 행정 절차들이 마무리됐는데요. 이곳엔 첨단 기업들과 제2백스코 등이 들어서 3,6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연구개발특구가 들어설 강서구 대저동 일대입니다. 2012년 시작된 사업이 12년 만에 본격 착수됩니다. 부산시는 관계기관 협의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6일 실시 계획을 고시했습니다. 대저 연구개발특구는 174만 4천 제곱미터 부지에 연구개발과 첨단 산업시설, 전시 컨벤션 시설 등을 갖추게 됩니다. 특화산업으로 조선해양, 해양자원, 바이오 산업과 부산시 전략육성 산업인 정보통신기술 융합, 스마트 부품 등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시는 특구를 통해 3,6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4,480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저 연구개발특구는 앞으로 조성될 제2에코델타시티와 공공주택지구 등과 바로 연결돼 효과는 더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그린벨트 해제로 제2에코델타시티와 동부가 물류 플랫폼 조성이 탄력을 받았고 특구를 사이에 두고 공공주택지구 2곳이 개발돼 가까이에 생활기반 시설들이 갖춰지게 됩니다.
또 가덕신공항을 비롯해 추진 중인 대저대교 건설과 강서선 트램 사업이 특구와 연결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올해 보상 절차를 거친 뒤 2026년 착공, 2030년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사상구는 지난 26일 대형 산불 발생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구는 기존 8개 조 2인 1조 근무를 4개 조 4인 1조로 산불 방지 대책본부 운영을 강화해 엄광산 구덕터널 뒤와 백양산 모라 예비군 훈련장 주변을 집중 단속하고 입산객 계도, 자율방재단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불 예방 홍보를 비롯해 산불 발생 시 민방위 소집 등 산불 방지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북구가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행안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북구는 지난해 10월 북구 문화예술회관에서 급경사지 붕괴를 시작으로 건물 붕괴와 화재, 전기자동차 화재로 이어지는 복합 재난 상황 대비 훈련을 진행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행안부는 북구의 신속한 초기 대응과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28일 개최 예정이던 강서 낙동강 30리 벚꽃축제가 4월 4일로 일주일 연기됩니다. 이번 조치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확산에 따른 것으로 강서구는 국가적 재난 대응 상황을 고려해 구민과 방문객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내린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축제는 4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대저 생태공원에서 열립니다. 오륙도 해맞이공원의 수선화가 만개해 노란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변으로 펼쳐지는 바다와 함께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며 부산 지역의 대표 봄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이기대 언덕이 노란빛 양탄자로 뒤덮였습니다. 방향에 따라 5개 또는 6개로 보이는 오륙도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해안 산책로를 따라 만개한 수선화가 노란 물결을 이루며 봄이 한창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륙도 수선화 단지는 2022년 1,800제곱미터 규모에서 올해 3,200제곱미터 규모로 면적을 넓혔습니다. 남구는 오륙도 해맞이 공원 일원을 10만 송이의 수선화로 채웠습니다. 나들이 객들은 파란 바다와 바위섬을 배경으로 꽃을 즐기며 봄을 만끽합니다. 네,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바다와 수선화와 이런 오륙도가 보이는 풍경이 없는데 너무 이쁜 시절에 꽃이 활짝 피는 시기에 와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아이들하고 좋은 추억 남기고 갈 수 있어서 기쁩니다. 한쪽에서는 카메라 대신 연필과 붓을 들었습니다. 텅 빈 여백이 어느새 다채로운 봄 풍경으로 채워집니다. 봄 계절이고 이제 정말 기온이 좋아지고 그래서 이 수선화는 작년에도 한번 왔었는데 그림 초보들이지만 또 나름대로 이게 이제 여기 앉아서 직접 풍경을 보면서 색감도 느끼고 풍경도 느끼고 하는 그런 행복한 시간을 가지는. 3월 중순 꽃을 피우는 수선화는 이달 말까지 활짝 핀 모습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박자리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